연재 수필 집 전종문.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는 어스름 길을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좋다.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니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것도 좋다. 서두를 일이 별로 없다. 해질녘을 즐기려면 적당한 시간에 집을 나와야 한다. 내 집이 강북에 있어 조금만 걸으면 4.19 국립묘원을 거쳐 삼각산에 들 수 있다. 아직은 기력이 있어 잘 조성되어 있는 둘레길을 걸어 솔밭공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 정도라면 내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운동거리가 된다. 공원 벤치에 나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노라면 어둠이 내리면서 공원 내를 밝히는 불이 켜진다. 그래도 이 시간이 좋아서 나는 소나무가 내려주는 시원한 향기에 조금 더 나를 맡겨둔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세월이 덧없이 흘렀다. 그리운 것도 많고 안타까웠던 일도 생각나지만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접고 일어서야 한다. 산책을 위해서 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넉넉 잡아 2-3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잠잠히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어두워지면서 내가 들어가 쉴 집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사도 참 많이 했다. 손수레에 이삿짐을 싣고 가면서 서럽다는 생각도 했다. 마침 비라도 내려 볼품없는 짐과 함께 비를 맞노라면 부끄럽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은 정말이지 내 이름의 문패를 단 집 한 채만 있다면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 같았다. 법적으로는 전세를 살든 사글세를 살든 짐을 풀어놓고 살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 안식처인데 왜 그리 집주인의 눈초리를 봐야 했는지 모르겠다. 언제 나가라 할지는 혹시 집세를 올려달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며 살았다. 어쩌면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데 내 집의 꿈을 이루고 나니 내 인생도 황혼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요즘에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하는 것이 세간의 큰 관심거리지만 내 경우는 제발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길 재주도 나는 없고 그냥 이 집에서 살다가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 땅에서 이사는 할 만큼 했겠다. 더 이상 힘들지 않는 게 소원이다. 더구나 집값이 오르면 고정 수입이 막힌 나 같은 경우는 세금만 따라 오르니 소득 없는 힘만 더 든다. 진부한 얘기지만 집이란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아닌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정돈하고 살만한 거처는 있어야 한다.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누구는 모르랴만 나도 뼈저리게 겪었다. 산에 올라 내려다 보이는 그 많은 집들 중에 내가 들어가 누울 곳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두워질 무렵에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눈물 겹도록 감사하다. 호화찬란한 집이 아니어도 좋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한 가정이 대기하고 있어 좋다. 나의 경우 외아들을 결혼시켜 내보내고 나니
빈 둥지가 됐다. 집사람이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다. 다행히 밥맛은 좋다. 그렇다고 이야기거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따로 사는 자식 걱정도 매일의 메뉴다. 하기야 살면서 그런 걱정조차 없다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옛날과는 천양지판이 되었기에 형제가 많았던 대가족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고 피땀 흘린 아버지와 아끼고 아끼며 없으면 아낄 것도 없는 법이라며 전략을 실천하시던 어머니 덕에 우리는 비록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초가집에 살아도 배고프게 살지는 않았다. 저녁 때가 되면 굴뚝에 연기가 어김없이 피어올랐고 조금 있으면 철 모르고 뛰어노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밤이 오면 우리 오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두 방에 나누어 잤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장난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람 사는 맛이었다. 그러려니 자식들이 장성하며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위로 두 형이 대처로 유학을 가서 방학 때나 볼 수 있었다. 형들이 결혼하여 직장을 따라 떠날 때 갑자기 내가 장남이 된 듯 했는데 그 세월도 잠시였다. 나도 서울로 올라오고 아래로 두 동생도 결혼하니 시골집도 아버지와 어머니만 남았다. 아, 그것이 빈둥지였다는 것을 나는 체득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어쩌다 휴가차 집에 가면 너희는 너희 일을 해야 한다며 쫓아내듯 우리를 보내시던 아버지와 처마 밑에서 떠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시던 어머니는 이제 슬픈 추억으로만 가슴에 남아있다. 집은 내가 몸을 의탁하는 곳이다. 얼마를 내가 이곳에서 더 살렸는지 모르지만 집과 관련해서 내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내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신다. 아내와 나는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다. 어떨 때는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면 내 손을 잡은 아내의 손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다. 그때는 슬그머니 아내가 잠들어 있는 것이다. 언젠가 그 손에 체온이 식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녹게 된다면 우리는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해가 저물면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듯 내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 내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은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즘은 집이 조금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산다. 나는 영원한 소망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행복하고 지금은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주변의 공원과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 행복하다.